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입니다. 이게 매년 요맘때가 되면 국세청에서 고액 탈세자들을 어떻게 적발했고 탈세 수법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좀 비켜주시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요 사례는 유명 운동선수가 있는데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운동선수와 그 페이퍼 컴퍼니 간에 자문 계약을 맺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출 세액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운동선수는 경비 처리하고 뭐 이런 식의 가공의 거래를 하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매출이 생기니까 이익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또 친인척을 동원해서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한 걸로 처리를 하면서 페이퍼 컴퍼니 이익을 줄이고 이 운동선수는 경비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가지고 탈세를 한 겁니다. 얘 그러면 안 됐어. 실제로 그냥 그 페이퍼 컴퍼니에 직원도 고용하고 실제 그 운동선수를 위해서 어떤 뭐 매니지먼트를 지원해 줬다면 탈세까지 안 됐을 텐데 이게 적발된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또 유명 연예인이 팬미팅을 하는데 팬미팅 티켓 수익금과 굿즈 판매 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 수입에 누락시킨 거죠.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뭐 고급 차량 리스료도 다 그냥 경비 처리를 한 거죠. 이게 적발돼서 또 세금을 추징당하는 뭐 그런 사례입니다. 얘 그러면 안 됐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사례는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인데, 유명 유튜버들이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을 받는데 광고 수입은 누락시키고 자기 개인적인 경비들은 다 비용 처리를 해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구글로부터 받는 이 유튜브 수입은 국내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구글이 그 유튜브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데, 우리나라 외환관리 규정상 외화 예금이 1만 달러 이상이 되면 한국은행이 그 정보를 국세청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걸린 거예요. 가사 관련 경비는 절대 사업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필경비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와 관련된 세금 내용은 제가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사례는 대단합니다. 의류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할인 조건을 걸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겁니다. 또 이 현금 매출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직원들, 친인척을 동원해서 200개가 넘는 계좌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왜 걸렸을까 생각해보면은 친인척이나 직원들 중에서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조세 포탈에 대해서 제보하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계좌를 200개나 쫙 뿌려서 현금을 넣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적발했을까요? 좀 궁금하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음식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현금 매출액을 계좌에도 입금 안 하고 그냥 현금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출하고 또 매출이 입금되고 뭐 이렇게 그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 사업자를 자녀 명의로도 한번 내고 법인 명의로도 내고 본인 명의로 내고 계속 개업이랑 폐업을 반복한 겁니다. 정기세무조사를 피해가려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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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 no. 폐업 신고는 사실 홈택스에서 그냥 신고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이런 탈세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거래를 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또 가공 경비를 만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탈루했는데요. 국세청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 있어요, 정보가. 이 업종에서 부가가치율이 몇 프로다, 소득률이라는 게 있는데 매출 대비 종합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업종별로 다 나옵니다. 이게 국세 통계 자료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매출이 적거나 납부하는 세금이 적거나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업종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트렌드를 좀 알아야 돼요. 업계가 몇 퍼센트 정도의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출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 이런 걸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탈세를 했고 어떻게 적발됐는지 말씀드렸고요. 혹시나도 또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